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한 달 됐네요. 4주 전에 아마 제가 첫 강의를 하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총 아마 한 3강 정도를 하게 될 것 같고, 주제는 계속해서 샴푸, 특히 제 전공과 관계 있는 탈모 샴푸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강의를 조금 정리하자면, 지난번 강의는 아마 강의 타이틀이 탈모 샴푸 기대냐 뭐 사기냐 뭐 저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대가 클 수도 있고 또 기대가 작을 수도 있고 또 효과를 느낄 수도 있고 효과를 안 느낄 수도 있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탈모 샴푸 뭘 믿고 뭘 골라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제로 제가 성분표 보는 법이라 했는데 제목만 봐도 좀 딱딱하죠. 하지만 딱딱하지 않게 한번 풀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구글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탈모 샴푸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샴푸가 뜹니다. 자, 뭘 살까요? 저도 뭘 살지 참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제가 지금은 이거 말씀을 저는 이제 대학 교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전면에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탈모 샴푸를 한번 사 볼까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아주 많은 샴푸들이 뜹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어쨌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요렇게 태그가 달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일단. 자,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샴푸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회사에 나온 상품명은 제가 가렸고요. 어쨌든 이 샴푸는 맥주 효모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라고 해서 이렇게 탈모 기능 완화 제품, 인체 임상시험 완료 제품 뭐 이렇게 이제 적어 놨고, 여기 있는 이 샴푸도 녹색 샴푸 보면은 탈모 완화라는 거를 글자를 크게 해서 이렇게 태그를 붙여 놨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죠? 이 태그 있는데 탈모 완화라는 말, 혹은 여기는 무자극, 혹은 임체 임상시험 완료 제품, 이런 데 이제 눈이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다른 물건을 사다 보면은, 혹은 뭐 지금 탈모 샴푸긴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앞에 나오는 이 전면이 확실히 눈에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데 제가 이제 전공인 제 전공으로 다시 돌아가서 탈모 샴푸를 보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오늘 지금 소개해 주는 요 3 단계거든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1번 광고 문구입니다. 광고 문구. 광고 문구는 주로 앞쪽에 있죠. 우리 아까 잠깐 봤죠, 그죠? 광고 문구. 뭐 특허 성분, 탈모 완화, 인체 시험 이런 글자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뒷면을 보면은 주로 성분이 들어가 있죠, 성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근거.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는 요 세 가지, 광고 문구, 그다음에 성분의 위치, 근거, 요 세 가지 모습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고 문구, 성분 위치, 근거, 요 세 가지만 보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딱 일단 이렇게 "탈모 샴푸를 살까요?" 이렇게 하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로 광고 문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탈모 샴푸의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그리고 우리도 처음 보는 게 주로 앞쪽에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 번. 그다음 어디요? 성분 위치라고 그랬죠. 성분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말을 하죠.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뭘 보라?" 네. "전성분을 보세요."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가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어떤 약이면 "약 설명서를 보세요."라고 하거나 샴푸 같으면 "샴푸에 있는 전성분을 보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뒤를 딱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막힙니다. 어우, 이 깨알 같은 이 글씨들. 이것들, 이 전성분을 다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전성분표도 사실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모 성분표에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힌트보다는 광고, 앞에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단계 얘기했죠. 광고만 보지 마시고 광고를 딱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뒷면에서 뭘 봐라? 성분표를 보라. 됐죠? 근데 성분표를 딱 보자니 어떻게 돼 있죠? 너무 보기 힘들어요. 근데 성분표는 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이 성분표를 한번 읽어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탈모 성분표는 또다시 3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3이라는 숫자가. 첫 번째,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은 대부분 다 세정구조. 샴푸니까 정제수나 계면활성제 같은 세정구조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주로 활성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뒤가 컨셉 성분. 보통 무슨 추출물, 식물 추출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탈모 샴푸의 전 성분은 하나 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구획을 나눠요. 앞, 가운데, 뒤. 요 3개. 요 3개만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앞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무슨 화학 성분 몰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게 있구나 라고 보면 되고, 가운데가 주로 활성 성분이고, 그다음에 뒤쪽에는 주로 샴푸의 컨셉을 만드는 컨셉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실제 한번 볼까요? 아까 보셨던 샴푸, 이제 오늘은 조금 앞뒤를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이 샴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광고에서 봤어요. 탈모 샴푸 살라고 한번 봤는데, 뭐가 이렇게 태그가 달려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볼까 싶어서 봤습니다. 보니까 탈모 완화라고 해서 앞쪽에 이렇게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1번 어떻게 됐죠? 광고 문구 봤죠? 2번,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뒤집어요. 뒤쪽을 보면서 성분을 본다. 됐죠? 성분을 보는데, 성분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기 때문인데,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분은 어떻게 본다?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본다? 구획을 나눈다. 앞에, 가운데, 뒤.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자, 한번 봅시다. 이 성분표, 깨알 같은 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부분이라고 했죠? 앞부분. 자, 여기 보면은 읽기만 해도 어려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요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한다? 샴푸, 세정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세정에 속하는. 그러니까 성분표 하나하나 다 알 필요 없어요. 앞부분, 샴푸니까 뭐다? 세정제, 세정과 관계 있다. 그 다음, 어느 부분? 이제 중간 부분 얘기해야 되죠. 중간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멘톨, 살릭실릭 애시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성분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또 여기 보면은 소듐 클로라이드. 말이 어렵죠. 이거 좀 무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획. 그건 어디죠? 뒤쪽이죠. 뒤쪽 한번 볼까요? 뒤에는 주로 뭐가 많이 있죠? 예, 추출물, 오일 혹은 추출물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탈모 샴푸에 우리가 전문가들은 전성분을 보세요, 전성분을 보세요 그러는데 나는 막상 전성분을 보자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 깨알같이 많은 성분들을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보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 제가 얘기했죠. 3가지만 기억해라. 어떻게? 앞부분, 가운데 부분, 뒷부분. 그런데 앞부분은 샴푸니까 뭐다? 세정과 관계된 것. 정제수, 당연히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죠. 샴푸니까. 그 다음 계면활성제, 세정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가운데가 주로 뭐다? 활성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추출물, 향료 같은 컨셉을 이루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정제수 들어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앞부분, 세정에 관계된 것. 다음, 중간 부분, 녹색으로 할게요. 활성 성분. 그 다음, 컨셉 성분 혹은 보조 성분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순서를 나누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렇습니다. 샴푸는 전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성분을 표시하는 게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하면은 성분 함량이 많은 것을 앞에 그 순서대로 해요. 성분 함량의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샴푸니까 당연히 세정 관련된 게 많겠죠. 그러니까 얘가 앞쪽에 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활성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무슨 샴푸? 탈모 샴푸니까 탈모와 관계 있는 활성 성분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소량의 추출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연습했는데 제가 했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거 하나 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한 개만으로는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샴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샴푸인데 여기 누가 이렇게 구매 있게 올렸더라고요. 올렸던 거고 제가 상품명은 가렸고 여기도 좀 흐릿하긴 하지만 뭐라고 적혀 있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탈모 증상 완화.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샴푸다? 탈모 샴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깨알 같은 성분들을 제가 캡처해서 요렇게 다시 재구성해 봤습니다. 요 샴푸의 인터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요거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전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서 전성분을 다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성분을 표시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성분 함량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되셨죠? 자, 세 번째. 전성분표를 어떻게 본다? 하나하나 다 보지 않는다.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본다. 어떤 구역? 세 개 구역. 앞부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샴푸의 앞부분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정제수 역시 물이 들어가 있죠. 샴푸니까. 그다음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요? 샴푸의 세정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있는 것 한번 볼까요? 네, 요겁니다.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뭐라고 돼 있죠? 덱스판테놀, 바이오틴, 또 징크 클로라이드, 또 멘톨, 살리실릭 애시드. 요게 가운데 있습니다. 요게 활성 성분인 거죠. 그다음 이 활성 성분 혹은 중요 성분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공통되는 글자들이 보이죠? 뭐로 됐죠?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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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물. 이 샴푸는 추출물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면은 탈모 샴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어쨌든 화장품법에 따라서 기재 표시해야 되는 모든 성분은 다 표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깨알같이 작고 양은 아주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구역을 나눠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샴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디 여기 파란색에 속하는 부분 앞쪽에 오죠. 이게 세정과 관계된 것. 그다음 두 번째, 이 샴푸는 어디에 속한다?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기능이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이 있는 성분은 가운데 여기에 위치하게 돼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보조 성분. 보조 성분은 보통 주로 이제 컨셉을 잡는데 많이 쓰죠. 여기 보면은 추출물, 추출물, 추출물 같은 거. 이건 주로 이제 천연물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죠? 요렇게 된다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엔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 있죠. 요 인터넷상에 나오는 건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성분, 주성분 뭐라고 했죠? 바이오틴, 나이아신아마이드,
징크 피리지온 덱스판테놀. 요게 뭐라고? 주 성분 돼 있죠. 그리고 요게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샴푸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아, 이 녹색 샴푸는 주성분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틴, 나이신아마이드, 징크피리지온, 덱스판테놀을 주성분으로 한 여기 세정 성분이 있는 세정제, 샴푸구나. 그리고 많은 추출물들이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 샴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죠? 샴푸 전문가들은 전 성분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 성분을 보자니 깨알 같은 글씨가 너무 많아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해드렸죠. 전 성분에서는 어떻게 본다? 위치를 가지고 보면 된다. 앞쪽 위치, 가운데 위치, 뒤쪽 위치. 그런데 샴푸니까 기본적으로는 앞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세정을 이루는 세정력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가운데가 주요 활성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뒤가 컨셉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교수님 전성분 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성분표를 보면은 어떤 힌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힌트. 네. 어떤 힌트가 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성분 읽기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샴푸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그죠?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방법 본다 했었죠? 첫 번째, 뭘 본다? 앞쪽에 있는 광고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샴푸. 첫 번째, 뭐가 눈에 들어오시죠? 모발 모양이 들어옵니다. 모발 모양이 여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샴푸는 탈모 관련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옆에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한글로 딱 적혀 있죠. 뭐라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자, 탈모라는 글자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도 뭐죠? 모난 그림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거 탈모 샴푸, 탈모 효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 설페이트 프리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조금만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앞에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성분이 보입니다. 전 성분이 보이죠? 근데 글자는 끼알 같습니다. 끼알 같습니다. 그죠? 요 성분을 제가 여기 지금 화면, 다시 PPT 화면 보여주실까요? 예, 화면에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여기 밑에 전 성분이라는 거 적혀 있죠? 이제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겠죠? 저랑 같이 다시 한 번 더 성분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어디? 구역을 나눠서 한다. 앞쪽 구역,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또 파란색 들어가 있는 거죠. 정제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정에 관계된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네. 징크 피리지온, 판테놀, 나이신아마이드, 바이오틴. 가운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 무슨 추출물 돼 있죠. 세 개, 보조 성분.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돼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샴푸 위쪽에 한 번 더 볼까요? 효능 성분 돼 있죠. 효능 성분. 효능 성분 뭐 있죠? 징크 피리지온, 덱스판테놀, 나이신아마이드, 바이오틴. 여기 효능 성분이 돼 있죠. 여기 어디 있죠? 녹색으로 돼 있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거랑 거의 똑같은 패턴이죠. 그죠? 똑같은 패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샴푸는 전성분을 세 가지 구획을 나누고 가운데 있는 효능 성분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샴푸에서 효과 성분 뭐라고 적혀 있는지 여기 화면 한 번 더 띄워 주실까요?
화면이 좀 더 자세히 나오네요. 자, 가운데 효능 성분 다 같이 한번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징크 피리치온, 덱스판테놀, 나이시나마이드, 바이오틴. 네 가지죠. 잘 기억해 보실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 있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샴푸 한 개. 그 다음, 다시 화면 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봤던 녹색 샴푸 있었죠? 이 녹색 샴푸 한번 볼까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활성 성분이라고 그랬죠? 활성 성분이 뭐죠? 여기도 보면 바이오틴, 나이시나마이드, 징크피리치온, 덱스판테놀. 어떻죠? 좀 전에 봤던 샴푸랑 모양과 색깔과 뭐가 다른데 가운데 있는 핵심 성분은 어떻죠? 어, 예, 비슷하거나 똑같은 느낌 좀 드시죠? 하나 더 볼까요? 첫 번째 나왔던 또 다른 녹색 샴푸. 여기도 가운데 성분 한번 볼까요? 가운데 성분 뭐 있죠? 멘톨, 살리실릭 애시드, 덱스판테놀, 바이오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는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주성분 혹은 가운데 있는 활성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로 돼 있죠? 징크 퓨리지온, 덱스판테놀, 나이시나마이드, 바이오틴. 요걸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다 탈모 샴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샴푸가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저 샴푸가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샀었는데, 오늘 지금 성분표를 보니까, 샴푸들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어떻게 되죠? 핵심 성분. 핵심 성분이 지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그 샴푸에서. 사실은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만들 때는 개발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기준형, 고시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시험 기반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탈모 증상 완화라는 샴푸에서 요 문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어떤 특정 성분들을 가이드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성분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탈모 증상 완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식약처에서 어떻게 한 거죠? 먼저 어떤 특정 성분들이 있으면 탈모 증상 완화를 쓸 수 있다라고 어떻게 한 거죠? 먼저 고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분이 들어가면 탈모 증상 완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탈모 증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임상 연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효능이 나왔을 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깊게 아시겠죠? 탈모 증상 완화라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 샴푸를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하고 있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기능되는 자료 면제 대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바로 고시란 얘기예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으면은 탈모 증상 완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한번 볼까요? 성분이 어떤 성분이죠? 덱스판테놀, 살리실릭 애시드, L멘톨. 여기 뭐라 돼 있죠? 나이시나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징크퓨리치온. 어떻죠? 아까 우리가 봤던 중간에 있는 성분들하고 이름이 거의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식약처의 고시 안내에 따라서 탈모 증상 완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샴푸의 개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탈모 증상 완화라는 샴푸를 또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나왔던 세 개의 샴푸는 어떤 건 거죠? 네.
세 개 다 요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탈모 증상 완화이지만 고시형 샴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샴푸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샴푸는 뭐라고 돼 있죠? 맥주 효모 탈모 샴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라고 되어 있죠. 한번 성분 한번 볼까요? 여기 성분 보면은 역시 앞쪽 어떻게 되어 있죠? 뭐 이렇게 어려운 화학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죠? 역시 마찬가지로 샴푸, 세정 성분이겠죠. 두 번째 중간에는 뭐가 있죠? 비오틴, L멘톨, 나이신아마이드. 아까 보셨죠, 그죠?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세 번째 란에 뭐가 있죠? 흰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부터 시작해서 많은 각종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샴푸도 결국 중간에 있는 핵심 성분은 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활용했으니까 탈모 기능과 증상 완화 샴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역시 샴푸 보조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죠. 다만 이 샴푸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제가 샴푸 볼 때 뭘 본다고 했죠? 앞에 광고 본다고 했잖아요. 이 샴푸는 뭐라고 돼 있죠? 맥주 효모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분을 한번 볼까요? 성분에 어떻게 돼 있죠? 정제수 말고 효모수가 10만 ppm, 약 한 10% 정도 되거든요. 효모수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분은 어떻게 위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함량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샴푸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핵심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 샴푸인 거고, 다만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뭐 효모수를 조금 많이 넣어서 만든 샴푸구나. 왜? 효모수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샴푸는 앞쪽에 본인들이 네이밍을 할 때 뭐라고 둔 거죠? 맥주 효모 탈모 샴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실은 또 다음에 있을 광고랑 또 조금 관계가 있긴 한데 조금 더 뜯어보면은 또 조금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맥주 효모라고 적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효모가 들어가 있는 샴푸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 성분에는 뭐라고 돼 있죠? 효모수, 뭐죠? 물수자잖아요. 그러니까 효모를 발효해서 나오는, 걸러서 나온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뭐 성분표를 보면은 뭐가 보인다고? 성분표에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떤 힌트인지 아시겠죠? 네. 탈모 샴푸의 뒤쪽에 있는 전 성분표를 보면은 그 제품의 본 모습, 진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걸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까지 나온 샴푸들이 아까 활성 성분들이 다 어디 있었죠? 네. 여기 가운데 있었고, 이 활성 성분들은 다 어떤 성분들이었죠? 식약처에서 이렇게 하다라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알려준 성분들, 그거를 가지고 만든 거였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이렇게 이미 샴푸, 식약처에서 안내해 준 그 성분을 가지고 만든 고시 샴푸가 있는 반면에 시험 기반의 제품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시험 기간에 결과를 가지고 만든 샴푸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임상 설계형 샴푸를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가상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편집을 받은 거고, 이런 것도 다 가상의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탈모 솔루션, 앞쪽 광고죠, 그죠? 탈모 증상 완화, 뭐 임상 인증 이런 말 쭉 적혀 있잖아요. 뭐 이게 눈에 확 들어오겠죠? 확 들어오는데 뒤를 딱 봤어요. 뒤를 딱 봤는데 얘는 성분이 뭐로 돼 있죠? 성분이 장미줄기 추출물. 가상입니다. 절대 진짜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 뭐 인삼 추출물, 그다음 비오틴, 펩타이드. 얘를 뭐라고 만들어 놨죠? 주요 성분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나왔던 고시형 샴푸들은 어땠었죠? 주요 성분들이 멘톨, 나이시나마이드, 뭐 덱스판테놀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랑은 좀 완전 다르죠. 전 성분의 위치도 어떻게 돼 있죠? 정제수, 샴푸니까 당연히 물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
주요 성분이 어디 있죠? 앞쪽에 배치 있죠. 가운데가 아니고 앞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함량도 많다. 왜? 전성분은 함량의 양에 따라서 순서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연습을 해본 거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 한간에 이제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우 탈모 샴푸 그거 효과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은 그 얘기도 의학적으로는 틀린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의사다 보니까 의사의 기준에서 효과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주로 어떤 경향을 가져야 하냐면 의약품. 병을 치료를 하니까 우리는 주로 의약품을 치료하니까 의약품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그 효과라는 말 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탈모 샴푸 효과 별로 없어요. 그냥 써 보세요."라고 하는 말들도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탈모 증상 완화 샴푸라고 해서 이 샴푸는 탈모에 꼭 효과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제가 지난달 강의랑 연계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혹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식약처에서 안내했던 아까 그런 성분들은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또 비듬 같은 것들을 좀 감소해 주고 또 지성 같은 것들을 완화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거죠?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두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탈모 증상도 조금은 개선을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다라면 그 샴푸도 어떻게 되는 거죠? 효과라는 말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듯이 앞에 쭉 나왔던 뭐 광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오늘 내가 여기 머리가 없는데 이 샴푸를 한 달 썼더니만은 머리가 훅 난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효과라는 말을 쓴다라면 어떻게 되죠? 그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겁니다. 탈모 샴푸에 대해서 우리는 특허라는 말이 있으면 '어 효과 있네.'라는 말로 기대를 하게 되고 임상 연구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발모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걸 기대를 하는 거고 성분이 많다면 뭔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샴푸 효과가 강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특허라고 하는 거는 이 샴푸의 연구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 임상이라는 거는 연구 결과의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지만 뒤쪽에 막 추출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제품의 컨셉하고 관계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광고에 나오는 혹은 앞쪽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 의미하는 것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쪼끔은 구분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탈모 샴푸는 개발 방식에 따라서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을 쓰는데 고시형이 있고 임상 설계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만 임상 설계형은 시중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없고 대부분의 샴푸는 고시형이 많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고시형은 주로 그 고시 성분 중심으로 돼 있다. 돼 있고 고시 성분은 위치가 어디에 있다?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고 그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공송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광고형 컨셉은 주로 무슨 말을 많이 강조할까요? 예, 특허, 임상 이런 말들을 많이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강조 성분은 주로 후반부에 있는 것들, 마케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겠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어떤 샴푸가 더 좋고 더 나쁘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샴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성분을 보면은 전 성분에 뭐가 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힌트가 있다. 그 힌트는 뭐다? 전 성분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샴푸의 참모습,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샴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면을 보면서 광고를 본다. 두 번째 성분을 본다. 뒤집어서. 세 번째 그 성분의 근거까지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성분을 본다 해서 성분을 왜 보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분을 왜 보죠? 그렇죠. 그 성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 샴푸의 참모습을 알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참모습을 보는 힌트를 전성분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성분을 어떻게 한다? 다 볼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어떻게? 세 가지로 구획을 나눈다. 세정성분, 활성성분, 그다음에 보조성분. 요렇게 해서 보신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탈모 샴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혹시나 오늘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욕실에 있는 것 혹은 뭐 본인의 어떤 탁자 위에 있는 탈모 샴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탈모 샴푸는 과연 어떤 샴푸인지 이게 그죠? 고시형인지 설계형인지 혹은 컨셉의 광고형인지 그리고 세정 중심인지 두피 환경을 조절하는 중심인지 활성 성분 중심인지 혹은 컨셉 중심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샴푸를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탈모 샴푸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대치 혹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전성분을 보면은 뭐가 보인다? 그 제품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은 어떻게 본다? 성분에 들어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분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요 두 마디. 전성분을 보면은 그 제품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분은 들어있다 없다가 아니고 어디에 위치하느냐. 전성분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 요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샴푸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선택함에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아, 네.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있긴 있네요. 첫 번째 이제 들어왔는 것 한번 볼까요? 예.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서 머리에 하얀 게 생기고 하루 이틀 안 감으면 기름져서 고민됩니다. 딱지도 안 자서. 타자보다 해외에서 파는 네, 땡땡 샴푸. 이게 그나마 좀 효과를 봤는데 지루성 두피염에 좋은 성분이나 샴푸 있을까요? 직구해서 쓰기도 어려웠어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구체적인 샴푸를 선택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샴푸도 마트나 혹은 올리브영에 가 보시면은 보통 라인을 갖추고 있어요. 회사들도 뭐 민감성 샴푸, 지루성 샴푸 혹은 뭐 여드름성 샴푸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런 것들은 고 라인에 맞게 특성을 좀 살린 샴푸임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샴푸들을 가지고 좀 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용성이 중요하고요. 사용하셨을 때 어느 정도 증상이 좀 개선된다 싶으시면은 계속 좀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 증상이 너무 많을 때는 사실은 병원에 오셔서 의학적 치료를 하면서 샴푸를 보조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일 때는 그런 샴푸들을 좀 써 보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거보다 좀 넘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시면서 샴푸를 보조적으로 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또한 뭐라고요? 가셔서 샴푸 라인들이 있으니까 고 라인에 맞게끔 좀 써 보시는 거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근처 병원 갔더니 밥 잘 먹고 영양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미용실 가면 머리카락이 몇 년 전보다 확실히 줄었다고 머리 감는 횟수를 줄이라고 하거나 하셔서 너무 걱정됩니다. 30대 여성인데 벌써 탈모로 약 먹거나 머리에 발라도 될까요?" 아직 임신 전이라서요. 아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으시네요. 네. 1 번 의사 입장에서는 이 탈모라는 말을 썼을 때 무슨 탈모냐를 먼저 봅니다. 요게 쪼끔 설명을 해 볼까요? 네. 탈모라고 하는 거는 병이 아니에요. 탈모라는 거는 한자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카락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여기 "팔이 가렵다."라고 하면 가렵다라는 거는 뭐죠?
증상이죠. 가렵다고 해서 다 아토피 피부염인가요?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탈모라는 증상은 있는 거고 그 탈모라는 증상에서 어떤 탈모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서 아마 선생님께서 머리 마시는 바를 같아요. 근처 병원 갔더니 밥 잘 먹고 영양 드시라. 요 얘기하신 거는 아마 환자분의 탈모가 휴지기 탈모라는 그런 질병 탈모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또 미용실에 갔더니 머리 감는 횟수를 줄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거는 또 확실하게 의학적, 과학적 근거까지는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이 탈모라는 증상을 정말로 느끼신다고 하신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저 탈모 증상 있어요라고 말씀을 우선 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께서 탈모 증상인데 그게 어떤 탈모로 인해서 생긴 증상인지를 먼저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기다려서 좋아지는 탈모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피 각질이나 피지가 탈모와 관련이 있나요? 아주 이분은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시네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두피 각질이나 피지 자체가 탈모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두피 각질이나 피지가 아주 심하면 이로 인해서 탈모가 올 수는 있어요. 아주 심할 때. 다만 이런 탈모는 두피 각질이나 피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절되면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탈모는 2차적인 거죠. 1차적으로는 두피 각질이나 피지 자체와 탈모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 자체가 다 두피 환경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두피 환경을 개선을 해서 간접적으로 모발의 건강 혹은 탈모라는 증상의 완화 요런 데는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브 비누가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네. 있다고 하던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무슨 말을 하죠? 네, 카더라 통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예. 이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보셨잖아요. 비누도 역시 어디에 속하죠? 화장품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누 포장을 뒤집어서 뭘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전성분표를 보면 되겠죠. 왜 전성분표를 보죠? 전성분표를 보면 뭐가 보인다? 그 제품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진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를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긴 같네요. 네. 음. 칭찬도 받았습니다. "너무 유익했어요."라는 분도 있네요. 네. 화장품도 남다르게 고르실 것 같은데 성분 조언 부탁드려요. 네. 성분 자체를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하나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은 얘기 혹은 하나만 더 조언을 하나만 드려 볼까요? 네. 제 슬라이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음. 자. 제가 오늘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전성분표를 보면은 그 제품의 진짜 본 모습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본 모습이 일단은 뭐 탈모 증상 완화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고것 말고 하나 더 볼게요. 성분 추천 얘기해서. 이 세정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세정 중심. 세정 중심이 뭐라고 돼 있죠? 세정력이 강함, 약함 이렇게 있죠.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죠? 자, 아까 오늘 성분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더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가 보겠습니다. 음. 네. 요거 샴푸부터 한번 볼게요. 이 샴푸 탈모 증상 완화 샴푸니까 앞서 우리 세개 구역 앞쪽 보잖아요. 앞쪽 뭐죠? 탈모 아니 샴푸 세정돼 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세정에서 뭐라고 했죠? 세정이 강하다, 세정이 약하다. 요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여기 끝자리 보면 됩니다. 저 뒷자리 뭐라 했죠? 설페이트. 여기도 뭐라 했죠? 설페이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설페이트 성분은 계면 활성 성분이 꽤 강해요. 계면 활성 성분이 강하다는 얘기는 세정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세정력이 강해서 샴푸할 때 거품이나 샴푸감이 꽤 많이 나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기분은 좋아지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설페이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 자체 그런 환경에는 또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장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요렇게 해서 설페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아 이 샴푸는 뭐다? 세정력이 좀 강하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샴푸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뭐 들어가 있죠? 설페이트,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죠. 이 샴푸도 뭐다? 샴푸인데 '세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샴푸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샴푸. 이게 뭐 더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늘 성분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샴푸를 접근할까를 보셨죠? 요거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 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네. 이 샴푸 보면은 광고가 이제 제가 아까 이 강의 때 나왔지만 뭐 모발 그림도 있고 탈모 증상 기능 완화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뭐 적혀 있죠? 네. 설페이트 프리라는 말이 적혀 있죠. 설페이트 프리, 프리라는 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샴푸는 뭐가 없다? 설페이트가 없다. 설페이트가 없다는 게 도대체 왜 적어 놨지?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볼까요? 저 슬라이드 다시 돌아올게요. 뭐라 적혔냐 봅시다. 민감한 두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설페이트 프리 약상성 샴푸입니다.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성분표를 보면 설페이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분되겠죠? 어떤 샴푸는 설페이트가 있는 게 있고 어떤 샴푸는 설페이트가 없는 게 있죠. 이 두 개의 샴푸도 개발 방향성이 다른 겁니다. 뭐 설페이트가 있는 거는 세정에 좀 더 중심을 둔 샴푸. 그다음에 설페이트가 없는 거는 민감한 두피에서 자극을 안 주려고. 설페이트가 좀 피부 자극을 좀 주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세정력보다는 자극에 좀 더 초점을 둔 샴푸.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보고 어떤 샴푸 제가 이제 화장품 볼 때 어떻게 보느냐고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어떤 성분들을 보시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성용을 선택하기도 되고 어떨 때는 민감성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드름성을 선택하기도 하겠죠. 그때 뭘 보겠어요? 성분을 한 번 더 보겠죠. 왜? 전성분은 뭐다? 그 샴푸의 참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 설페이트가 있냐 없냐를 보면서 저는 이게 세정에 더 중심이 있냐 아니면 이게 저자극에 더 중심이 있냐 요런 것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강의 들으셨으니까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번 마트 가셔 가지고 직접 한번 보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하나만 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탈모 샴푸를 오래 써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써 봐야 이 샴푸가 나한테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요 질문은 사실은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효과를 보는데 어느 정도 언제쯤 판단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본인한테 맞는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 볼게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통상적으로 사용성이죠. 사용성. 사용성이라는 건 이제 접촉하는 거잖아요. 접촉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안 맞을 경우에는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보통 접촉 피부염이라고 할 때는 접촉한 물질이 48시간 이후 혹은 96시간 이후에 나타나요. 요거는 이제 실험실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실 입장에서는 어떨까? 샴푸를 한번 2주 정도 써 보는 거죠. 2주 정도 써 봤었을 때 나의 사용감 측면에서는 그거는 본인이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사실은 민감성 두피였는데 내가 성분표를 못 보고 좀 강한 세정제를 썼었어. 그래서 세 보니까 나는 샴푸할 때마다 너무 화끈거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제 성분표 보실 수 있잖아요. 세정제 어떤 게 들어가 있다. 요걸 판단하시면서 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가 있냐 없냐 탈모 증상 완화 샴푸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 슬라이드 한 번 더 들어가 보실까요? 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 적용 시험 가이드라인이라는 식약처의 안내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에 인체 적용 시험을 얼마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2 달? 석 달? 아니요. 6 개월입니다. 24 주. 아주 길지요. 24 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마 첫 강의에서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탈모 증상 완화 샴푸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탈모 자체를 막 모발을 나게 하고 이런 기능이 보다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그 누적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두피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탈모 증상을 호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식약처에서 얘기한 가이드는 제가 얼마라고 얘기했죠? 6 개월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효과라는 단어, 이 효과라는 무게를 어떻게 볼 거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오늘은 화장품 수준에서의 효과로 볼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느끼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 어떻게 6 개월 정말 좀 짧게는 적어도 4 개월 이상은 써 보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 근거의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대학 교수로서 고런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어느덧 50 분이 지났네요. 저는 오늘 50분 동안 이 슬라이드를 내가 슬라이드 제가 한 20장 준비했나 했는데 너무 짧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도 관심도 많으셨고 그 관심에 부응해서 저도 오늘 강의를 하면서 남다르게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모 증상 완화 샴푸 혹은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샴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뭐 전성분표, 전성분표가 뭐다? 참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 전성분표를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고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3 강은 앞부분에서 뭐였죠? 광고 있었다 그랬죠? 그 중간에 뭐였죠? 전성분 그랬죠? 세 번째가 뭐였죠? 근거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어 광고 과학의 눈으로 보기라는 하나의 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